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강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2022년 11월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었고요. 시간이 이게 좀 모의고사가 지연이 돼서 이제 12월 달에 시험을 보는 관계로 12월 19일이죠.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그거 대비해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서 어, 요번에 2021년 재작년 거죠. 까지 준비하려고 기회가 왔습니다. 자, 한 번 더 들으시고 얻어갈 거 충분히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으시면 모의고사 대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보시면은 지난번에 보셨듯이 뭐 총대로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풀어볼 문제들 있죠. 이게 이제 13번, 14번부터 해서 꼭 주요 문제들. 그 이외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쉽거나 아니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 이거 이외 문제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못 푼다라고 하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자,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3번입니다. 음, 자, 여기부터 들어가는 문제들이 그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이라기보다 문제를 잘 읽고, 어,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표현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좌표 평면에서 두 양수죠. 두 양수에 대해서 원이 주어져 있는데 중심이 A, B고 지금 여기 이제 집중하셔야 되죠. Y, B가 되어 있는데 반지름이 이제 B제곱이 됐단 말이죠. 자, 이때에 X축에 대해서 3만큼, Y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8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또 C라고 하자. 이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죠?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요건데요. 일단은 먼저 우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임의의 좌표에 대한 평행이동이 아니고 심지어 임의의 좌표에 대한 어떤 평행이동이 주어져 있을 때도 우리가 이 평행이동에 관련돼 있는 이 식을 좀 써주면 좋죠. 그래서 이제 A, B에 대한 평행이동이다. 점에 대한 평행이동이죠. 좌표에 대한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부호가 바뀌게 돼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고요. 특히 원이나 또는 포물선 이차함수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꼭 유념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자, 원에 대해서는 그 평행이동을 전체로 보지 마시고 항상 중심 이동을 보는 거고요. 그럼 이차 함수는 뭐겠죠? 이차 함수는 반드시 꼭지점이죠. 자, 이 이제 꼭지점에 대한 평행이동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좀 얻어야 될 이제 주요 관점이고요. 나머지는 이런 거겠죠. 이제 원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현재 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 값 있죠? 자, 요 케이스가 y 좌표에 대해서 반지름이 똑같다면 지금 이렇게 내리근 요 길이가 이제 b니까 이게 지금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를 지금 밑으로 더 평행이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그랬더니 x축 y축에 동시에 접했다. 이제 그 얘기죠. 자, 보시면은 내려갔고요. 자, 이때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했으니까 x축 하나 이렇게 좀 그려주고요. 좀 올라가 있나요? 좀 내려가서 선 그리기는 상당히 힘들죠, 항상. 자, 위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 또 삐뚤어졌네요. 하나 그려주고요. 다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접했다고 보고 자, 아래쪽 이쪽 y축에 대해서도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접하고 있을 때 여기가 이제 x가 되고 여기가 이제 y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동시에 접했다 그랬죠, 지금. 자,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원래 주어져 있던 중심이 A, B에 대해서 X축으로 3이니까 A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이니까 B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그 모양 자체가 지금 이런 모양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A 플러스 3이 된 거죠. 좌표 자체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B에서, 그러니까 위쪽에 B에 있었는데 얘를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놨더니 그럼 좌표가 이제 B 마이너스 8인데요. 이 모양으로 내려오겠죠. 이때 Y축에 대해서 접하는 길이가 B만큼이니까 이 길이에 해당하는 게
b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걸 좌표로 바꾸셔도 좋고 이걸 길이로 바꿔도 상관없죠. 즉 b라고 하는 값은 이건 길이는 여기 아니잖아요. 보를 바꿔놔야 되죠. 따라서 이 모양이 될 거고요. 따라서 b의 값은 바로 4가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마찬가지죠. b의 값이 4가 됐으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요 반지름의 길이도 이 a 플러스 3하고 똑같아야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3도 4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1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식에 대한 합을 물어봤죠. 따라서 a 플러스 b 값은 5가 되겠죠. 이렇게. 되게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좌표와 길이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문제 잘 풀어주시면 돼요. 자, 14번 문제인데 뭐 특별하게 이제 많은 내용을 여기서 뭘 할 건 아니고 요거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요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여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 길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도 있죠. 여기 지금 뭐 직각삼각형이라는 말 자체를 줬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산술기압 평균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산술기압 평균. 자, 이 산술기압 평균에 대해서는 항상 이 양수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면은 언제든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자, 이건데 식만 알아서 된다는 건 아니고 뭐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건 이런 경우죠. 합이 일정하다.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특정한 값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제 특정한 값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AP에 대해서는 뭘 물어보죠? 최대를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곱의 최대를 물어봅니다. 자, 이걸 물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에 대해서 곱이 일정하다. 두 곱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숫자 값이 나온다면 요게 일정하니까 당연히 합에 대해서는 최소를 물어보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때 특히 이제 그 곱이나 합이 있는데 합이 일정할 때 같은 경우는 뭐죠? 반반 나눠 먹기죠. 반반 나눠 먹어라. 나눠 가지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10이다. 이때에 a, b에 대한 최대값은 뭐냐? 자, a, b에 대한 최대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나온다면 이거를 뭐 하죠? a도 5를 갖고 b를 5로 가주면 됩니다. 따라서 25가 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눠 먹게 하면 돼요. 아쉽게도 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일치할 수는 있겠지만 곱은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조심하시고 아무튼 이제 요런 그 산술기하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좀 편한데요. 자, 여기서는 직각삼각형이 주어 있다 그랬죠. 그럼 직각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각에 대해서 지금 각시가 이제 90도가 됐으니까 자, 이렇게 ABC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각 대변의 길이는 이제 소문자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 이걸 만들어줬어요. 이때 이 AB에 대해서 이 길이에 대한 제곱의 최소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C의 제곱은 이게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죠. 자, 요 과정이고요. 이때 요 둘에 대해서 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상관해도 이제 과언은 아니죠. 자, 그런데 넓이를 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니까 2분의 1 곱했던 거니까 이거 밑변하고 높이로 보면 되죠. 따라서 AB라고 하는 값은 32가 되겠죠. 자, 이 값이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끝났죠. 너는 항상 크거나 같죠? 2배의 루트 A제곱의 B제곱이 되고 이 값이 바로 AB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이 값이 32였잖아요. 따라서 6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요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여기도 이 문제를 제가 좀 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원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 쪽이 이제 후반부 쪽이니까 많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도 이 내신에서는 많이 나오는 식이죠, 이게. 여기서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건 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하고 이때 특정한 한 점을 x1, y1이라고 했을 때 자, 이 거리라고 하는 거는
수직이 될 때죠. 가장 짧을 때니까. 이렇게 수직이 될 때에 이 거리를 d라고 한다면 그러면 x의 개수의 제곱이죠. y의 개수의 제곱이 되고 절대값, 거리니까 절대값이죠. x1과 y1을 x자리 y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플러스 c. 자, 요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 경우고요. 자, 이때 이 0, 루트 3이고 하나가 그리고 이제 1,0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1이 주어져 있어요. 반지름은 3이죠, 지금. 원 위의 점 P에서 이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점 P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자,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원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제가 지금 좌표를 무시하고 임의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에 지금 좌표 두 개를 지금 0,3이라는 것과 1,0이라는 걸 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좀 있다고 보고요. 자, 두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지금 A하고 B라고 해놨으니까 이게 A고 B라고 봤을 때 자, 이때 지금 밑변은 고정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에. 자, 이때 높이가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고 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임의로 점을 하나 잡아놓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이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 요 점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정도. 요 삼각형의 넓이. 또는 뭐 이쪽이다 그러면 뭐 이런 쪽에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왔다 갔다 움직이는 원 위의 점 하나를 잡는 거죠. 자, 이때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잡을 수 있는 건 최대체수죠. 그래서 이 중심에서 여기 이제 수선을 내리그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수선을 내리긋고 수선을 내리그었을 때에 이때 요 길이에 대해서 어떤 거죠? 요 반지름을 여기서 빼게 되면 여기가 이제 최소가 되고요. 반지름을 추가하게 되죠.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이때가 가장 높을 때가 되니까 높이가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즉 이 두 부분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절편이 주어져 있죠. 여기 지금 0, 루트 3하고 1,0이라고 하는 이 좌표평면 위에 점이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건데 이게 루트 3이고요. 여기를 1로 잡은 겁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자, 요것도 있기는 한데 이제 뭐 이런 게 공식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게 주어져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이때 직선의 방정식은 x 절편에 대한 x값, y 절편에 대한 y 값이 1입니다. 라고 해서 만드셔도 좋고요. 굳이 뭐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y 절편도 나와 있으니까 자, 기울기가 x가 1만큼 갔을 때 y가 루트 3만큼 밑으로 내려가 있죠, 지금.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 되겠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루트 3이 될 겁니다. 자, 요 직선하고 요 중심 있죠. 요게 지금 1,10이죠. 까지 이루는 거리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산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일반형으로 좀 바꿔놓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루트 3x 그리고 플러스 y 마이너스 루트 3이 0이고요. 요거하고 요 1,10 요 사이 여기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그 d 값은 루트 3의 제곱 그리고 y의 개수의 제곱 1이죠. 자, 요거에 대해서 절대값 1 넣어주면 루트 3 여기다 이제 10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없어지고 요 값은 2가 되니까 이제 5가 되겠죠. 따라서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게 최소가 되는 게 높이가 여기서는 이제 요 거리에 해당하겠죠. 요 부분 여기가 이제 3이니까 3을 뺀 값이겠죠. 높이가 2일 때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최대가 될 때가 높이가 여기다 이제 5에다가 3을 더해주면 되니까 8일 될 거예요. 요건 딱 하나씩밖에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자연수가 되는 경우잖아요. 넓이가. 자, 요거의 부분이 요 길이가 지금 1대 루트 3대 2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넓이가 자연수가 딱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2일대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고요. 높이가 2니까 2로 나올 거고요. 자, 이때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가 8이 나오니까 8이 나오겠죠, 여기서.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일단 요건 고정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결국 높이에 해당하는 결과가
넓이에 해당하는 결과가 되고, 자, 이때 그럼 이는 최소가 2에서부터 8까지니까 그 사이에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에서 자연수가 될 수 있는 높이가 1은 안 되죠. 3부터겠죠. 그래서 3, 4, 5, 6, 7이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양쪽에 있기 때문에 두 개씩 나오겠죠. 즉, 5개는 두 개씩 나올 거고요. 요거 2일 때 하나, 그리고 8일 때 하나가 나오겠죠. 따라서 모두 12개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시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거 중요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정도 하나도 더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겠죠. 뭐 편하긴 한데 이 계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기울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관련돼 있는 핵심 포인트죠, 그게. 자, 이런 식의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9번은 아주 이제 뭐 도형 자체가 좀 그럴싸하게 보이죠.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별거 없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비례식이죠. 그러니까 비례 관계를 좀 알면 문제가 아주 쉬워질 겁니다. 지금 요 정삼각형의 ABC가 있잖아요. 한 길이가 3인 정삼각형에 대해서 1-K 대 K로 나눠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B를 그리고 BC를 이렇게 1-K 대 K, 여기도 마찬가지죠. 1-K 대 K로 나눈 거예요. 근데 실제 거리가 3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그 실제적인 거리에 대한 표현은 직접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가 3-3K겠죠? 요 경우가 되고 요 경우가 바로 3K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1대2가 있다. 근데 실제 거리가 1대2인데 뭐 실제 거리가 3이다. L이 3이 돼 버리면은 요 1대2에 대해서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3에 대해서 비례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얼마만큼이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3분의 1만큼. 뭐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이제 1하고 2를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1, 2가 그냥 나오겠죠. 여러 가지 이제 비례식 관련해서 나오는 식들이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3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3분의 2만큼이다. 자, 이런 관계니까 얘도 이제 그런 관계로 해서 이제 값을 직접 써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요게 이제 요만큼이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게 3-3K가 될 거고요. 여기가 3K가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지금 여기 이제 P'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에 대해서 외분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K에 대해서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A를 시작으로 해서 K만큼의 K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럼 K에 대해서 K 플러스 1인 것만큼이니까 실제 거리에 대해서는 여기가 3K가 되겠죠. 그리고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만큼의 거리가 3에다가 3K를 더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딱 그만큼의 길이의 배수값을 해주면은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요 길이가 3이었고 3K만큼 올라갔으니까 요 길이는 3K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이거 하나 지금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AP는 BQ하고 똑같고 가에 들어갈 건 3-3K죠. 지금 이거 하나로 다 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3K가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B 수선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점 P에서 지금 BC에 내린 수선 이렇게 하나 내리겠고요. 여기서도 이거를 하나 내리겠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죠. 삼각형에서의 이 B의 값은 이거 대 이거나 이거 대 어디죠? 이만큼이나 이만큼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겠죠. 이거 대 이거나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나 같겠죠. 따라서 그 길이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PB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 PB가 이제 요거죠. 요걸 표현해 놨는데 3에 대해서 당연히 3-3K를 빼주면 되고요. 나에 들어갈 거는 3K 플러스 3이겠죠. 자, 이런 정도로 이제 되게 간단하죠. 그냥 복잡해 보여서 그냥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뭐 별건 없죠. 그죠? 요거 하고 이거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계산식은 뭐 여기 이제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 요거에 대한 이땐 요 B에 대한 그 식이 BQ가 3-3K고요. 그다음에 PB에 해당하는 게 어디 갔죠? 여기죠. 요거 3K죠. 요거 계산해 주면 요거 대 요거 곱하기죠. 자, 요거 곱하기 3K 대 그리고 B Q 다시 마찬가지 3K가 되죠.
이거에다가 P-P 이만큼에 해당하는 거 3K 플러스 3이었죠. 자, 이거였죠. 이거에 대해서 K값이 뭐냐? 지금 문제에서 지금 그 넓이에 대한 B의 값으로 실제로 넓이를 계산한 식입니다, 이게. 1대 4다. 1대 4니까 S1분의 S2가 1대 4잖아요. S1.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것분의 이거. 그러니까 이거 전체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에 대한 이 값이잖아요. 따라서 3, 3, 3, 3, 3, 3 다 없애버리고 요 안에 있는 것만 써주면 결국 1-K 곱하기 K분의 여기 그러니까 1 플러스 K 곱하기 K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1분의 4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 없어지고요. K 플러스 1이라는 값은 4-4K가 되고 따라서 K라고 하는 값이 5분의 3인가요? 네.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 과정이 될 거고요. 자, 문제에서 이제 요구한 대로 가에 들어갈 거를 FK라 그랬으니까 F의 K 값은 3-3K가 되고요. 그 다음에 GK죠. 자, GK 들어가는 건 나에 들어갈 거니까 나는 요거죠. 따라서 3 플러스 3K가 될 거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알맞은 수, 다에 알맞은 수를 P라고 하자. 이제 5분의 3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P의 값은 이제 5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지금 둘을 곱해라. 즉 F에 5분의 3을 집어넣고 G에 5분의 3을 집어넣어서 그 결과를 곱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네요. 따라서 이거 5분의 대가 될 거고요. 이거는 3 플러스 5분의 9가 되겠죠. 자, 이제 이 둘을 이제 곱하는 거니까 즉 F의 5분의 3 곱하기 이거 뭐 이제 계산이잖아요. 그냥 산수. 이거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자, 요게 결과가 5분의 15에서 9니까 6이 나올 거고요. 15에서 9가 되니까 5분의 24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 주면 25분의 6 곱하기 24니까 144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식입니다. 특별한 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간단한 이해 정도. 그러니까 비례식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이 닮은 비례식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닮음이나 비례식이 좀 약하신 부분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좀 보시면 돼요. 네. 뭐 내려가서 뭐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본다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고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한 가지 이제 21번 문제 같은 경우가 글쎄요. 여기서는 좀 뭐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뭐 더 어려운 문제 뒤에 있겠지만 보시면은 조건 제시법으로 지금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x, y라고 하는 좌표를 셋 다 원소로 갔는데 이때 이 직선 y 이퀄 3분의 4x하고 이 두 원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x, y. 그러니까 교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원과 이 직선하고의 교점, 얘하고의 교점, 이 교점에 대한 그 개수가 딱 3개가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가 될 때 그때의 a 플러스 b 값은 뭐냐? 자, 그런데 요거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요. 지금 구조가 똑같죠. 구조가 똑같고 지금 이 문자 형태만 좀 다르게 만들어 놨죠. 일단 그걸 좀 보시고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좀 해야 될 내용은 요거죠, 요거. 일단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원이 하나가 이쪽에다 좀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좀 이게 좀 넓게 좀 그려야 될래요? 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원이 주어져 있고, 자, 이 원에 대해서 이 3분의 4x거든요, 이게. 그 위치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원을 먼저 그려놓을게요.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봤지만, 이게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1이기 때문에 y축에 접하고 있죠. 따라서, 이쪽에다가 좀 x축을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지금 이게 이제 y에 대한 그 길이와 좌표에 대한 길이하고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지금 x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접하고 있고요. y에 대해서는 그건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3분의 4x라고 했고, 자, 여기서는 일단 요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요 길이가 이제 1이 되고,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1이 된 거고, 그리고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인 상태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에서 어딘가에 이렇게 y축이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주어져 있을 거고요.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좀 그릴까요? 좀 길게 연장선으로 좀 길게 해서 그려놓는 게 더 낫겠죠? 자, 이렇게 점점점을 해놓을게요. 자, 확대시켜 놨습니다. 자, y 값이 주어져 있고요. 자, 요때 지금 y 이퀄 3분의 4x라고 하는 이 직선하고 지금 이 관계잖아요. 근데 이 봐야 되죠? 이 직선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자, 이거를 보면은 지금 4x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3y가 0이잖아요. 이거 하고 그리고 이 직선하고 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주로 이제 우리가 거리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는데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는 거죠. x의 개수에 제곱하고 y의 개수 제곱하면 3, 3은 9하고 16이 나오니까 이제 5가 나오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8이 나오고요. 요게 이제 플러스 3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절대값이니까 1이 딱 나오죠. 즉 접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접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접하는 하나의 직선이 나오는 거죠. 좀 오늘 좀 정확하게 좀 조금 더 이렇게 만들게요. 자, 이제 이런 걸 얘기해 놨는데 지금 이 A하고 B는 이 양수 쪽이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반대쪽에 이게 생긴다는 건데 그러면 자, 여기에서 둘 다 지금 X축에 지금 똑같이 접하고 있죠. 이 연장선을 한번 연장선을 한번 제가 좀 그려 놓을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연장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고요. 그러니까 y 이꼴 3분의 4x죠. 이게 지금 자, 이 3분의 4x를 그려 놓은 상태에서 지금 얘하고도 교점을 하나 갖는데 지금 얘하고 구조를 딱 보면은 이거하고 반대되는 쪽이 하나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하나가 지금 2가 되고 요 x값이죠. 요거 1이 되는 값. 이 값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이거 지금 똑같이 여기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봐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a 플러스 1과 a에 대해서 요 식에다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a 플러스 1, a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 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5분의 이것도 a 플러스가 4a 플러스 4가 되겠죠. 요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접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한 점에서 만나야 되겠죠. 세 개니까. 일단 하나가 있죠, 여기. 여기서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거라면 반지름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a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요게 4가 되고요. 요게 지금 a잖아요, 지금. 따라서 a 플러스 4가 5a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a가 1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2,1을 딱 나오죠, 여기. 그게 원점 대칭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즉 a라고 하는 값은 1이라는 걸 우리가 찾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가 접해 있다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이 식은 더 이상 접할 수가 없죠. 물론 이쪽에 접하는 원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중심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건 중심의 그 관계가 이게 y 이퀄 2분의 1 x가 돼야 돼요. x좌표 y좌표가. 즉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일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순 없고 지금 여기 한 점이고 여기 한 점이고 또 다른 한 점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관계는 아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군다나 좀 커야 되니까 그렇다면 혹시 이게 이 X축에 접하면서 요점을 이렇게 지나는 그런 형태의 원하나 그게 나오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하나 이렇게 해서 좀 그려 놓을게요. 조금만 빈트났네요. 자, 요런 형태로 그려 놓으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 조금 움직여서 이렇게 여기를 조금 옆으로 빼면 되겠죠? 조금만 올릴까요? 이 그림이 좀 안 맞, 이게 잘 맞춰야 되는데 조금만 내릴게요. 자, 조금만 더 올려서 요거 되게 됐다. 요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하는 경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여기를 동시에 지나면 여기도 하나 지나니까 결국 하나, 둘, 세 개가 되지 않냐 이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따라서 자,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도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y 값 자체가 요 부분이 이게 b 플러스 1, b가 되는 모양이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겠죠. 또는 뭐 그냥 거리를 뭐 계산하셔도 좋고. 자, 그런 과정인데 중요한 건 여기죠. 사실은 요거 즉 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요 교점을 구하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거 부분에 대해서의 그 교점은 우리가 이제 주로 어떤 식으로 계산해 주냐면요. 원을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죠. 즉, 요거에서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수직이 된다는 건 이 직선하고도 수직인 그런 관계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자, 요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요게 지금 y 꼴 3분의 4x였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겠죠. 자, 수직인 직선에 대한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역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따라서 y 꼴 마이너스 4분의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1을 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2 넣어주면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4분의 10이 되면 되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직선하고의 교점을 구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3분의 4x가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10이 되는 x하고 y 값을 구하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자, 요거 이제 넘겨주면은 값이 꽤 크네요. 지금 여기 넘어가면은 양변에다가 뭐 11 곱하셔 문제를 푸셔도 좋고 그냥 뭐 두시고 이게 지금 12분의 25인가요? 25x가 이게 이제 4분의 10이 되는 거고요. 자, 5, 25고 5, 20이고요. 여기 이제 4, 3, 12가 되죠. 이렇게 따라서 x가 5분의 6이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x가 5분의 6이 나오고 나머지는 뭐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죠. 여기 이 직선을 어차피 지나는 거니까 여기다 넣어주면은 그 y에 해당하는 값이 15분의 24가 나오는군요. 좀 복잡하네요. 됐나요? 여기 여기 약분되죠? 따라서 3으로 해주면 되나요? 3, 8, 24, 5분의 8이 나오는군요. 즉 이 좌표가 5분의 6, 5분의 8이 나오는 거고요. 이 점을 이 원도 지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원 속에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x좌표에다가 5분의 6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5분의 1이 되죠. 그래서 5분의 1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는 5분의 8이었으니까 5분의 8 마이너스 b의 제곱이 b제곱이 되는 b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함부로 막 계산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 b제곱이니까 b제곱 하나만 나오고요. 이렇게 여기서 마이너스 5분의 2b 여기서 마이너스 5분의 28이 16이니까요. 16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8b가 나오고요. 그리고 플러스 25분의 88이 64 25분의 1이니까 25분의 65가 되잖아요. 값이 좀 크네요. 전체에다가 뭐 25를 곱하셔도 좋고요. 뭐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는데 분수꼴보다는 그냥 계산해 주는 게 좀 편하니까 그러면 25b의 제곱 마이너스 5 계산해 주면은 90b가 되고요. 그리고 65가 0이죠. 이렇게. 이거 지금 또 약분 되나요, 여기서? 좋네요. 그래서 5b 제곱 마이너스 18의 b 지금 요거 자체에서 약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었군요. 기왕 써놨으니까 놔두겠습니다. 자, 플러스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원래 약분이 됐던 거잖아요. 요게 5, 25, 5, 1, 5, 5, 1, 5, 35인가요? 이렇게 됐던 거죠. 따라서 여기가 이제 13 이꼴 0이네요. 자, 여기 자체니까 5만 곱하면 됐던 겁니다. 굳이 이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25를 제가 곱해 놓은 거고요. 자, 요거 둘이 더해주면 18이 나오니까 이제 5하고 1이고 13하고 1이고 마이너스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그 B값은 1이 아니죠. 1이면 이거하고 중복되잖아요. 따라서 5분의 13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B의 값을 구해놨고 A 값 찾아놨습니다. 따라서 둘에 대한 합을 물어봤으니까 1 플러스 5분의 13이 되고요. 따라서 5분의 18이 답이 되겠죠. 자,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문제 풀어가는 건데 어떤 기하학이죠. 이런 기하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의 이 그래프, 이 나머지 하나의 원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겠냐. 요거를 아마 문제에서 좀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당연히 우리가 좀 해야 될 것들, 뭐 점과 직선사의 거리라든지 위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알아보는 것들이고 교점 구하시고 이런 것들이라 하나 또 나왔죠 여기.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은요. 마름모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여기 나오는데 이제 이것도 뭐 통상적으로 항상 늘상 나오는 형태의 내신 대비 문제, 이 개념 문제 같은 거를 풀어갈 때도 참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 문제는 뭐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걸 표시해 두면은 문제풀이가 아주 쉬워져요. 자, 이런 과정이 있고요. 지금 0,0인 점이 하나 주어져 있고 a, 7인데 7이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7이라고 하는 값, 이 a 값은 이거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5,5라고 하는 좌표가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5 정도를 뭐 이쯤 볼까요? 자, 5,5라고 하는 좌표 하나가 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 OABC가 선분 OB를 대각선으로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대각선은 마름모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이제 요런 그 과정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OABC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OC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면 O, A, B, C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A가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쪽이잖아요, 지금. 따라서 이 마름모가 아마 이런 형태로 해서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근처 어디겠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고 여기에 이제 선을 걷다면 이게 좀 좁게 걸었네요. 요거와 이제 평행인 선이 하나 여기 나올 거고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얘와 또 평행한 선이 하나 이렇게 나와서 결국 여기가 이제 B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AB가 되겠죠. 자, 이런 정도는 당연히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대각선이라고 했으니까 마름모에 대한 성질을 물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걸 대각선으로 하겠다. 마름모는 어떻게 되죠? 이거 수직 이등분하죠. 이렇게. 따라서 수직 이등분하는 형태로 좀 중점이 일치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두 길이가 같잖아요, 이게. 자, 요게 지금 요 길이가 5하고 5니까 1대1대 루트 2에서 5 루트 2가 되죠. 이렇게 5 루트 2라고 하면 루트 50이잖아요. 요 과정이고요. 그럼 여기 7이 있으니까 요 길이가 요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여기 찔찔이 49에다가 1을 더해 50이 나오죠. 여기가 즉 좌표가 1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즉 A의 좌표가 1,7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풀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하나의 방법은 중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죠? 평행 이동이니까 여기서 이만큼 이만큼 왔잖아요, 지금. 이만큼 이만큼 갔으면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저 여기 5만큼 갔으니까 여기 5만큼 갔죠? 따라서 5만큼 갔으니까 여기 지금 1이었잖아요. 그럼 여기 6이죠. 자, 요만큼도 5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위에. 여기 이제 7이었는데 5만큼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얼마가 되죠, 이게? 12가 되나요? 이 과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문제 해결하셔도 돼요. 그래서 A는 1이었고 B 좌표는 6이었고 C 좌표는 이제 12였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9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좋고요. 자, 여기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중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2분의 2분의 2분의라고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2분의 여기 1 계산해 놨으니까 1 플러스 여기 5가 되죠. 자, 이거하고 2분의 여기 0이잖아요. 0. 0하고 요 B의 좌표 얼마였죠? 여기가 C였죠. 요 부분 X좌표를 보는 겁니다, 지금.
x좌표에 대한 거니까 여기가 이제 b가 될 거고요. 자, y좌표에 대해서는 아니 여기 이제 이 콤마가 아니고 x좌표 길이에서 이제 같다고 두는 거고요. 그리고 y좌표 여기다 쓸게요. 그냥 이어서 y좌표도 지금 7하고 여기 5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7 더하기 5 하고 이거 하고 2분의 0 더하기 c하고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푸셔도 좋아요. 자,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선택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알려드린 건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상식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쉬운 내용이니까 이런 거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이 문제를 출제했던 거고요. 풀어드리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마름모에 대한 기본 성질들 꼭 익혀두시고요. 평행사변형도 있죠. 직사각형, 정사각형들 이런 것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도 마찬가지. 거의 이제 내신 대비할 때에 그 뭐 개념을 배우면서 많이들 풀어봤던 형태의 문제들 위주로 좀 문제가 그렇게 뭐 많이 어렵다 뭐 이제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자, 26번 문제도 이게 추계 방정식이 미지수가 될 때에 제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요거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추계 방정식이 일차항의 개수의 절반에 부호 바꾸면 되잖아요. 따라서 x가 a가 되죠. 자, a일 때의 값은 뭐 대입해주면 a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제곱이니까 여기가 a제곱이 되죠. 자, 요 과정인데, 자, 여기에서 최소값이 10이 나왔는데 x는 0과 2라는 거예요. 이때 이 a에 대한 그 위치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죠. 뭐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a는 양수잖아요, 지금. 이렇게 양수라는 조건도 있으니까 나눠서 우리가 이제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0하고 2가 이쪽에 있을 때죠. 이렇게. 또는 이 a를 0하고 2가 품고 있을 때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 이제 이런 정도로 0이 여기 있고 뭐 2가 여기 있다. 뭐 이런 정도 하고 이쪽 부분에 있을 때하고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해주면 되겠죠. A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자, 그 첫 번째로 그러면은 어, 이 A가 여기 초록 부분이죠. 초록 부분을 먼저 할까요? 초록색으로 제가 할게요. 첫 번째 그 이 A라고 하는 값이 0과 2 사이가 있으면은 그럼 뭐가 되죠? 이 A의 제곱이 그냥 최소가 되잖아요. 이게 더 간단하니까. 그럼 그 값이 얼마가 이게 a의 제곱이라는 값이 이게 10이 나와야 돼요. 즉 a라고 하는 값이 루트 10인데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이걸 쓰라고 했는데 이때 루트 10이 돼 버렸으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거고, 이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최소값이 10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0하고 2니까 2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돼야 되죠. 따라서 F에 2 넣어주면 뭐 조건 같은 경우는 뭐 이 그 A라고 하는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죠. 대입해 주면 2의 값을 넣었을 때고요. 2를 집어넣었을 때 즉이 어떻게 되나요? 4하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2a 제곱이고요. 이 값이 바로 10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자, 따라서 2a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a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래서 다 나눠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이고 마이너스 3이 0이고요. 따라서 a는 3이 나오겠죠. 양수여야 되니까. 자, 나왔습니다. a 값이 3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fx를 다시 써주면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2구 18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f0의 값. 결국엔 f0일 때가 최대잖아요. 지금 요 사이일 때, 요 사이일 때만 우리가 계산하는 거니까. 따라서 f0은 18이 나오고요. 바로 최대값은 18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추계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미지수가 주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제한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범위를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을 때, 들어 있지 않을 때, 들어 있지 않더라도 양쪽에 따질 수 있는데 지금 이쪽은 따질 필요가 없죠. a는 양수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그 계산량을 줄여준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린 이쪽 부분과 포함되는 부분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26번 이렇고요. 자, 다음에 자 27번 문제는 마찬가지인데요. 뭐 크게 이게 지금까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27번 보면은 정의역이 지금 2하고 3이에요. fx 좋습니다.
1차 함수. 치역을 다시 정의역으로 하고, 그리고 집합 x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 gx가 있대요. 이때 합성함수, 이 합성함수가 x에서 x로의 합성함수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은 뭐가 되겠냐? 자, x가 주어져 있을 거고 우리는 이걸 y로 볼 거고요. 결과값이죠. fx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결과로 다시 여기를 z로 보는 건데 그걸 다시 x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 함수 두 개에 대해서 지금 합성을 시켜놓고 있으니까 이게 2하고 3인데 그죠? 이게 2하고 3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를 그 뭐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a잖아요. 이게 될 거고요. 지금 3 대입해주면은 0이잖아요, 지금. 이게 나온다는 거고, 그 공역을 합성시켜 놓은 함수에 대한 공역을 다시 2하고 3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항등함수다. 그러니까 2 대입해서 2가 나와야 되고요. 3을 대입해서 3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20점 문제는 의외로 이게 4점짜리라고는 좋지만은 이게 4점에 조금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지금 뭘 했죠? 이거 집어넣어서 이거 나오고 3 넣어서 0 나온 거 아닌가요, 지금? 그쵸?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이걸 집어넣고 이걸 집어넣어서 이게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죠? 자, 자 그래서 어, 이 함수죠, 그러니까 다시 이 y 값을 다시 x로 보고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게. 즉 g에 x 대신에 fx를 집어넣는 게 자, 요 함수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였죠. g에 마이너스 a를 넣어서 2가 나오면 되고요. g에 0을 넣어서 3이 나오면 되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0제곱 넣어주면 이게 이제 b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줘야 되죠. 그럼 a 제곱이 나올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b인데 b는 여기서 나오잖아요. 플러스 3이라는 값이 2가 되겠죠. 뭐 이게 넘어가면 1이니까 따라서 a 값은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 플러스 b는 4가 나오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를 주기는 했는데 네, 아무튼 뭐 27번 문제는 조금 뭐 제가 선택을 해놓긴 했지만은 당혹스럽습니다. 자, 문제 28번은요. 이런 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그려놓고 판단해 주는 게 좋겠죠. 자, 보시면은 일단은 2를 기준으로 나눠놨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눠놓고요. x절편, y절편 그려놓고요. 이 기준이고 이게 지금 2 넣으면 6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좀 이렇게 좀 맞춰놓을까요? 좀 이렇게. 자, 2 넣어서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0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 정도 한 요쯤 이런 정도 맞춰놓고 자 여기서 좀 이렇게 쭉 그려볼게요. 자, 이런 정도의 어떤 직선 하나 나오겠죠.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러니까 2 대입하면은 2는 4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게 얼마죠? 14, 10. 그러니까 6 나오죠,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쯤 나오겠네요. 거기에다가 추계 방정식이 뭐라 그랬죠? x에 대해서 절반에 부호 바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분의 7 정도니까 2는 조금 넘어갈 거고 4는 아니고 3보다는 조금 더 큰 정도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자, 이제 2분의 7 정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고 2분의 7 정도를 집어넣었을 때 y 값 구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서 여긴 좀 2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그려주는 거니까 대충 대략적으로 뭐 이쯤 뭐 되겠다라고 판단해 놓고 일단 그려 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차 함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전체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됐고요. 지금 여기에서 요거는 x에 그러니까 이 함수가 f 함수의 x 대신에 fa를 대입했을 때 fa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값을 그냥 x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제가 fa를 x로 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fx가 x가 되는 그러니까 fx가 y 이퀄 x하고의 교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걸 좀 생각을 해놓고 제가 여기다가 y 이퀄 x죠. 이 그래프를 하나 y 이퀄 x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하나 좀 그려놓을까요? 여기다 이렇게 요쯤 하면 되겠죠. 이렇게 y 이퀄 x 이렇게 요즘만 해놓을게요. 자, 이게 이제 y 이퀄 x니까 우선 얘를 먼저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이 x를 먼저 구하면 되죠. 그 x가 바로 얘고요. 따라서 y 값을 먼저 구하면 여기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생기네요. 그죠? 여기도 하나 생기고.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y = x하고의 교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 일참수 쪽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2x 플러스 2가 x하고 만나는 점이죠.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자, 하나 나왔죠? 자, 이렇게 이게 하나 나왔고요. 자, 그런 다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함수와의 관계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6이 x하고 만나는 점이잖아요. 이거 넘어가면 써드릴게요. 자, 8x 플러스 16이 0이고요. 따라서 이거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0이죠. 따라서 x 이퀄 4가 나오겠네요. 자, 여기가 이제 4가 되죠. 자, 여기가 이제 4가 되고요. 당연히 그럼 이쪽은 여기 좀 하나가 지금 더 있는데 2보다 지금 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로 했고 그 사이에 또 하나가 지금 나온다는 건가요? 요게 지금 요거를 지나는지 조금 요게 좀 애매하군요, 지금. 요 부분이. 지금 근데 완전 작업이라서 나올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자, 요거 접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 그래프를 제가 조금 달리 좀 그려놓을까요? 이게 지금 요즘하고 만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접하잖아요, 지금 이하고는. 직선하고 접하는 부분이라서 이 4에서 접하거든요, 지금. 아, 이거 그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간다고 할게요. 이래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음, 어떤 거는 이렇게 좀 개형을 그려놓고 우리가 좀 이렇게 맞춰서 그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라고 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음, 자, 됐죠? 자, 여기 이제 4인 부분이에요, 여기. y = 4로 해서. 자, 이렇게 매치시켜 놨습니다. 자, 그러면 x = 마이너스 2와 x = 4에서 만나는 점이고요. 그때 그 x가 바로 마이너스 2하고 4니까 그럼 fa가 마이너스 2하고 4가 되는 이 a 값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이 값에서.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요. 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냥 이 y =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의 교점이니까 그 값이 마이너스 2. 즉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자, 4하고 만나는 점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직선에서 구하면 되잖아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자, 4가 돼야 되니까 x가 1 나오겠죠? 자, 1 될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부분은 이거는 뭐 그냥 이 평행한 이 그 x축이 평행한 선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똑같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4가 됐고 2분의 7에서 이게 지금 2분의 1만큼 2분의 1만큼 빼면 되니까 여기 3이겠군요. 자,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4였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그리고 3 더하기 4를 해서 해당하는 전체 값이 8에서 2 빼는 거니까 6이 나오겠군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형태도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좀 잘해둘 필요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요거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치환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 의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좀 잘해두시면 좋습니다. 잘해두시고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산을 하실 거면은 2분의 7 대입해서 이제 계산하셔도 좋고요. 뭐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여기서 매치가 되는 이 부분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으셔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는 등변 사다리꼴에 관련된 거고 넓이를 제곱하라는 형태가 좀 나와 있고요. AD가 4다. 이 부분이 4고 아무래도 이게 좀 중학교 과정 쪽하고 좀 관련이 좀 깊을 것 같죠? 자, 이거 하고 그리고 AB하고 지금 이 CD를 양쪽 변을 지금 지름으로 가졌으니까 당연히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당연히 원주각이죠. 지름이 나왔기 때문에 원주각을 생각 안 할 수 없죠. 따라서 원주각은 당연히 이제 수직이 되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딱 이렇게 나눠지겠군요. 그러니까 요 길이도 4가 되겠죠. 자, 이거 하고 이제 중심을 잡아주면은 양쪽 중심이 있을 거고요. 이 중심을 정확하게 딱 이으면 또 이게 반을 딱 나누잖아요. 요 길이를 또 우리가 이제 r이라고 해놓고 지금 나 넓이를 구하는 거라서 이거 뭐 다 구할 필요 없이 양쪽이 정확하게 대칭 모양이라서 그러면은 이걸 좀 잘라 놓을까요? 여기를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 놓고 그리고 반반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길이가 지금 2죠.
요 길이도 2가 되고 요 길이 2가 되고 자 여기도 이렇게 잘라 놓으면 1대1이라서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똑같죠? 자 요 길이가 지금 r-2가 되죠. 요것도 반지름이잖아요 지금. 따라서 r-2가 되고 자 여기도 r-2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 절반만을 써가지고 2배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만족하는 요 값들을 좀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비리잖아요 여기. 여기에서 이걸 지금 연결하라고 해놓고 이 길이의 제곱을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벌써 우리가 이제 그거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알 수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길이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S 값이죠. 자, S 값이고 S 값에 대해서는 뭘 좀 계산해야 될 게 있나요? 잠깐만 잠깐 여기 지금 이거 넓이는 일단은 2배고요. 그리고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2분의 1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죠. 자, 윗변에 지금 요만큼이죠. 반만 하기로 했습니다. 반만.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 부분 이렇게 요 부분만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이제 윗변이 2죠. 더하기 아랫변이 여기 2가 있죠. 그리고 r-2 플러스 r-2가 있죠. 자, 그리고 높이가 여기서 여긴데 요 부분은 우리가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요거 해가지고 2배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한 다음에 그러면은 루트 r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r-의 제곱이죠. 자, 이거 계산해주면 이거 r제곱은 없어지고요. 따라서 루트 마이너스 4r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4r 나오고요. 플러스 4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고요. 따라서 2루트 r-1. 자, 요게 이제 이만큼 또 있으니까 따라서 2배 해주면 요만큼이 되겠군요. 자, 이거죠. 자, 이거 계산해주면 돼요. 이거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 없어지고 요거 2r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4에다가 루트니까 결국에는 8r 루트 r-1 요게 되겠네요. 여기 이제 루트가 들어가니까 이걸 제곱을 하라 그런 것 같아요. 자, 그거 하고요. 자, L에 대한 거는 전체 둘레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이쪽 절반은 이거 2배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2배에 윗변 아랫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저희가 하지 않았나요? 여기 있죠. 2R 있죠. 요거 2R이고요. 더하기 이거에다가 이쪽 길이죠. 이게 요 길이가 2R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것도 그냥 8R로 나오네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S의 제곱은 이제 그럼 S의 제곱 플러스 8L이라고 하는 값은 S의 제곱이니까 64R 제곱에 R-1이고요. 플러스 88에 64R이 되겠죠. 자, 이 값이 무려 6720이 된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이게 그냥 쓰라는 건 아니겠죠? 자, 이거 6720이고요. 64니까 1해주면 64가 되고요. 320이니까 6, 5, 30. 이게 이제 105죠, 105. 그래서 이만큼 빼서 이게 105가 되는 거고요. 인수분해 한번 해야 되겠군요. 자, R세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R제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R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05가 0입니다. 자, 3차 이상의 방정식에서는 뭐 인수분해가 그냥 안 되면 당연히 인수정리니까 105라는 거를 보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인수정리죠. 아래다 있자 5를 넣어보는 게 좋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 넣어주면은 125죠. 25가 되니까 100이고요. 플러스 5 해주면은 네, 105 나오니까 되네요. 따라서 R-5가 되고요. 이거 하실 때 조리제법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냥 한 줄 방식으로 바로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R제곱이죠? 마이너스 R제곱이고 이거 마이너스 5R제곱이니까 플러스 4R 있으면 되죠. 나머지는 뒷부분만 맞춰주면 돼요. 105니까 플러스 21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 절대 0이 될 수 없죠. 따라서 해당하는 값 R 값은 5가 되겠군요. 자, 반지름 5가 나왔습니다. 5가 나왔고 이제 나머지에 대한 계산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잖아요. 요거죠. 그러면은 요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 전체를 다 포함한 건가요? 아, 여기하고 똑같죠? 이쪽 반대로 보는 거니까. 2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 길이가 2-4, 4고요. 이게 헷갈리네, 항상. 요 길이가 4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2R이죠, 2R. 그러면 이걸 떼서 자,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니까 요 길이가 2R인 거죠. 이렇게 되고요. 자, 높이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계산했던 시 요만큼을 우리가 찾았고요. 요거의 2배였죠. 그러니까 이제 4 루트 R-1이었고요. 지금 R이 5기 때문에 여기가 10이 되고요. 자, 요거는 5니까 루트 4니까 2가 이제 8이 되겠군요. 따라서 여기가 지금 B고 여기가 D니까 선분 BD의 제곱은 100 더하기 64가 되겠죠. 따라서 164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되는 식인데 의외로 문제가 이것도 뭘 요구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학생들에게 중학교 과정이죠. 지금 이 고등학교 과정이라면 요거 하나 정도 있는 거거든요. 인수정리. 요거 하나 정도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조리조법은 웬만하면 제가 이제 쓰지 말라고 강조를 하는 사항이라서 지면만 너무 차지하고 한 줄 방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찾는 게 나중에 미적분을 위해 상당히 좋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식인데 별로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29번. 29번이라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오히려 중학교 쪽의 문제가 상당히 짙게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자, 마지막 30번이 주어져 있는데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쉽게 보면 문제가 쉬워질 수 있고요. 이거를 조목조목 따져서 어렵게 보면은 여지없이 어렵습니다.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막 얘기하는 이 구닥다리 문제, 아주 오래된 문제. 그러니까 제한 변역이 길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길이가 2죠. 이렇게 길이가 2를 정해놓고 그 2만큼의 길이를 이 이차 함수를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 어, 이게 핵심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절대값이 있었고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를 지금 이게 지금 마이너스 10만큼 내려오는 거를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위로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가 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좀 틀어지긴 했죠. 자 이렇게 자 이제 이런 이차 함수에 대해서 여기다 그린 건 이제 x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뭐 따로 선을 안 그리고 자 그냥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거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딱 10이 되는 모양이죠. 여기가. 그리고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금 이거 y절편이 아니고요. 자, 이제 축입니다. 축. 이게 이제 x 이퀄 1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자, 이 모양에 대해서 지금 이만큼 길이가 2인 모양을 가지고 이 선을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식 단위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건데 문제는 지금 이 GK가 10, 그러니까 최대값을 GK라고 했는데 이 10이 되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10이 되는 값을 만족하는 실수 K의 그 최대값, 요 부분이죠. 여기 루트 10이다. 아니, 그럼 당연히 여기가 얼마겠습니까? 이거 루트 10 플러스 얼마죠? 1이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루트 10 플러스 1에 해당하는 X 값이니까, 이 A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요거. 대입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우선 이 부분을 작게 여기다가 좀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f의 루트 10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값은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1은 없어지니까 a 루트 10이죠.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요. 그 값이 10과 만나는 점이죠. 바로 나왔네요. 이거 10이니까 20이잖아요. 이거 2가 나오죠. 이렇게 따라서 fx가 결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fx는 2배의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10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자, 이걸 구해놨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함수 이 gk가 k 이퀄 b와 k 이퀄 c에서 최소값, 그러니까 최대값들 중에서 최소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값들 중에서 최소가 될 때에 그때에 이 b하고 c라는 얘기는 결국에 이제 x좌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어느 때가 있느냐면요. 요점과 요점에 대해서도 여기서 찾을 수 있잖아요. 여기 좀 찾아볼까요? 이꼴 제로가 되는 값이니까. 자, 요거고요. 어,
이게 0이 될 때 이제 근이니까 이거 굳이 우리가 이거 뭐 근의 공식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완전 제곱이 돼 있으니까. 이게 5가 될 거고요. 따라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5고요.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자, 이 과정이었고요. 이때 이만큼씩 끊어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길이를 끊어 놓으면 이렇게 길이가 이만큼씩 이렇게 길이가 이만큼씩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계속 당겨서 이 부분을 끼고 움직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고 움직일 때에 자 여기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요거 요렇게 만날 때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길이가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똑같이 만나는 요 점에서 바로 최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조금 더 움직이면은 이쪽이 올라가니까 이쪽이 최대가 될 거고요. 이쪽이 좀 더 내려와서 이쪽이 됐다면 여기가 이제 최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딱 만나는 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생기죠. 여기하고 여기도 생길 거예요. 이렇게. 자, 요 길이가 2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x의 길이가 2가 될 때의 그 순간 이게 같게 되는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이 범위가 움직이면은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위쪽이니까 여기가 최대가 되잖아요. 이 최대값들 중에 최소가 되는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인 거예요. 쓸데없이 이상하게 문제 풀지 마십시오. 간단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서로 같을 때니까 그럼 여기 있을 때 이쪽으로 계산하셔도 좋고요. 여기 있을 때가 k-1이고 여기 있을 때가 k 플러스 1이겠죠. 즉 함수 f에 k-1을 넣었을 때와 이건 좀 이거 위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f에 k 플러스 1을 했을 때 갖게 되는 그때 k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 좀 여기 있잖아요. 여기 k-를 넣어주면은 이거 얼마죠? 그러니까 2고 마이너스 1이니까 k-2의 제곱 마이너스 12 마이너스니까 이제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니까 2에 여기선 k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이제 10이니까 플러스 10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거고요. 자, 여기 이제 2k 제곱이 있고요. 요거 마이너스 2k 제곱이 있으니까 넘어가면 4k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k가 되겠죠. 자, 이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8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0이 되죠. 즉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k 값은 3하고 마이너스 1이죠. 됐나요? 자, 그때의 최소 아니 여기 뭐 최소 그 m 값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중에 최소가 되는 거니까 뭐 둘 중에 하나 값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k가 3일 때나 또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니까 3 넣어주면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2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넣어주면은 2고 원래는 이게 이제 그 2를 집어넣었을 때에 이게 내려가 있는 형태니까 이쪽을 얘기한 거죠, 지금. 여기 이제 3일 때를 제가 집어넣었으니까 3일 때 여기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내려와 있을 때 여기 부분을 계산한 거죠. 따라서 이거 이제 절대값을 씌운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이제 여기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다 바꿀까요? 네, 바꿔서 다 똑같은데 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가 여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겠죠. 그러니까 f에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자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 따라서 8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 값이 m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둘에 대해서 여기 계산한 값 두 값의 대수 비교는 없기 때문에 뭐가 뭐 더 나오고 이런 건 없으니까 제가 그냥 b는 낮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1로 하고요. 자 c의 값을 3으로 하고요. 그때 최대 값들 중에서 최소가 되는 값 8이 되겠죠. 따라서 b의 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m제곱은 1 플러스 9 플러스 88에 64가 되겠죠. 따라서 74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어렵게 푸는 게 아닙니다. 어렵게 푸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x에 대해서 길이가 2인 부분을 움직여 나갔을 때에 최소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생겨요. 이 부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 부분이 가장 작게 되는 거예요. 최대값들 중에서 그거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특별한 건 별로 없고요. 간단한 내용인데 복잡하게 풀지 마십시오. 이거 그렇게 풀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 30번. 아주 오래된 뭐 본고사 대비 형태의 문제로 나왔던 문제들이고, 근데 이제 본고사 대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만큼 길이를 움직여 보시면 돼요. 그때 최대가 될 때 최소값 반드시 같을 때가 생깁니다. 이렇게 꺾여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자, 됐죠? 일정한 길이에요, 범위가. 일정한 길이 범위로 주어져 있는 값을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면 갖게 되는 딱 그 순간이 이 최대값들 중에서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거 잡아서 간단하게 문제 푸시는 겁니다. 어렵게 푸는 게 아닙니다. 자, 이 30번까지 문제를 봤는데 이게 보면은 크다랗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신 대비로는 아주 딱 좋습니다. 여기 내신 대비 같은 거 할 때 아주 좋고요. 기본적인 어떤 정리 형태로 봐도 좋고 문제는 뭐 내신 대비나 이런 거 할 때 좀 준비해 주실 때 좀 쓰면 뭐 괜찮은 문제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모의고사인데 의외로 내신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이제 그런 모의고사 형태 문제가 돼요.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30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조금은 뭐 이런 문제도 좀 난해하죠, 사실은. 좀 어려운 거긴 하지만 그 포인트를 잘 잡으면 문제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걸 생각해 두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거나 질문을 저한테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이제 몇 가지 뭐 산술기하 평균도 그렇고요. 점과 지점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저하고 좀 문제를 봤는데 작년 시험이죠. 한번 올려드렸던 것도 보시고 잘 좀 점검하시고 그리고 재작년 시험도 마찬가지 잘 좀 점검하셔서 비록 모의고사 뭐 성적 내신 성적에 들어가진 않지만 좀 잘 보셔서 본인의 성향도 좀 키우시고 그리고 점수도 잘 얻어서 이게 뭐 그냥 성적 상담 같은 거 안 하는 쪽으로 네 그게 아무래도 낫겠죠, 그죠? 그렇게 잘 준비하셔서 방학 준비 그리고 내신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기회에 12월 모의고사 맞추어 놓고 한번 잘 보세요.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잘 보시면 아마 뭔가 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술량닷컴의 광쌤이었습니다.